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1년 전쯤의 이야기인데 당시에 기획재정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게 하나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3, 고2 학생 15,000명을 대상으로 경제에 대한 이해력을 조사를 했는데 당시 평균 점수가 53점에 그쳤습니다. 특히 관심받았던 내용이 고등학생 상대로 한 조사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고등학생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아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제시하고 옳은 내용을 고르라는 문제에 카드사에 빚을 진 것이라는 정답을 맞힌 학생이 29%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평가 대상 고교생 중 71%가 신용카드를 쓰면 빚을 갚는다는 개념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죠. 말이 되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실제로 제 가까운 지인 중에도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이자고 그게 어떻게 빚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갚기로 약속을 하고 돈이나 상품, 서비스를 미리 득한 거죠. 빚입니다. 지난 11월 22학년도 교육과정 개정으로 고등학교 경제 과목을 일반 선택에서 진로 선택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수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제풀이 위주의 경제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이나 선진국들이 얼마나 경제교육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경제교육을 필수로 지정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돼버리면 안 그래도 경제교육이 홀대를 받는데 더 심해진다는 의견들이 부딪혔었습니다. 양쪽 다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제교육의 현실은 카드 사용이 빚이라는 걸 모르는 고등학생이 10명 중에 7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경제 문맹인 상태로 사회에 나와서 경제라면서 처음 경험하는 게 주식, 부동산, 코인 등의 투자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식 공부, 부동산 공부하면서 그게 경제라고 알아가는데요. 솔직히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방향을 좀 바꿔서 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 명의 군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바로 떠올리죠. 강한 체력과 사격 등의 전투 능력.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체력이 좋다고 총 잘 쏜다고 군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혼란한 전장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규율과 상명하복의 질서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갖춰서 국가를 지키는 국군이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아야 되죠. 또한 서로를 믿고 아끼는 전우애 등이 갖춰져야만 체력, 전투 능력과 함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력 좋고 총만 잘 쏜다고 뛰어난 군인인 건 아니죠. 실제로 신병훈련소에서 체력이나 사격 같은 거 이상으로 더 챙기는 게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이죠. 생뚱맞게 군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싶죠. 군인에게 중요한 건 체력, 사격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이런 능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전투력에만 눈길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경제활동, 경제지식들이 투자에만 너무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투자는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이고 공도 많이 들여야 하는 중요한 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우리가 하는 경제활동 중에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의 부를 현재를 위해 사용하는 것, 소비활동, 현재의 부를 미래로 이전하는 것, 투자나 저축활동. 또 이 두 가지는 가능성과 변동성에 부를 두느냐, 안정성에 부를 두느냐 차이가 있죠.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부를 현재로 미리 끌어와서 쓰는 것, 부채, 그리고 현재의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소득활동, 당장 우리 생활과 밀접한 경제활동만 해도 소비활동, 투자활동, 저축활동, 대출, 소득활동 이렇게 활동들이 다양하고 이 각각의 능력들이 다 학습과 실천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느 능력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중요한 것처럼 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경제활동 각각이 다 학습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고민도 하고 선택도 하고 포기하는 능력도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식상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지만 진짜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고 접할 때 가져야 할 본질적인 이야기인데요. 소비, 저축, 대출, 투자 등의 이런 경제활동들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라 이 중에 하나가 극단적으로 취약해지면 개인의 전체 경제활동에 타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서 아마 직감적으로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극단적인 과소비, 실업으로 인한 소득활동 중단, 과도한 대출, 불건전한 투자, 저축이 없어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 전체 경제활동에 타격을 입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투자활동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투자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여러 경제활동 중에 가장 고레벨이 투자활동인데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현실과 욕망 사이에서 각자의 기준점이 명확해야 하고 자금의 비중을 상황에 따라 이성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시장에 존재하는 선전선동의 타이밍을 이해하면서 올라타고 내리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투자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투자가 훨씬 어려워져서 투자 교육의 비중을 키우는 건 중요합니다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데도 우리가 등한시하는 영역, 소비와 저축에 대한 교육도 과거보다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부분도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말하다 보니까 자녀 경제교육 이야기처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진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데 과거에 현찰을 주로 쓸 때만 해도 돈이 줄고 느는 게 눈에 보이니까 소비와 저축 교육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처럼 카드로 쓰고 페이로 쓰는 환경에서 소비 교육이 쉽지는 않습니다. 충동 구매와 가소비 습관이 쉽게 생기고 게다가 저축 활동은 더 어렵습니다. 과거처럼 이자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축을 하는 게 경제에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까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와 관련해서 지식은 넘쳐나는데 저축과 관련된 지식은 완전 백지 수준인 사람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른 경제활동에 대한 학습과 실천에 대해서 좀 챙겨봐야 되는데요. 요즘 세상에 특히 하기 어렵고 하기 싫은 경제활동 중에 저축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건 자녀 교육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축을 목돈을 모은다 이런 거 말고 다른 의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으시겠지만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자가 거의 없는 돈을 모아가는 것, 그리고 그게 목돈이 되었는데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사방에 사고 싶은 거 천지고 투자할 때 널렸고 여기저기 수익률 빵빵 나오는데 더 저축이 힘들겠죠. 근데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산의 몇 프로는 예적금, 몇 프로는 보장성 저축성 보험, 연금, 그리고 투자 등 투자도 투자 위험성에 따라 또 포트폴리오를 갖추죠. 각종 자산 중에 갖고 있어봐야 수익이 없는 것도 있고 수익성이 높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자산들은 다 각자의 목적과 역할이 다른 자산들이죠. 단순히 수익성의 높고 낮음으로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축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낮은 자산이라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축의 습관이 없으면 처음에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갖췄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모든 자산이 쏠려버리면서 자산 포트폴리오가 망가지는데요. 많이 보실 겁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시작할 때만 해도 월급의 몇 프로는 저축, 몇 프로는 연금, 돈도 얼마 없는데 큰돈 드는 병 생기면 문제니까 보험에 또 몇 프로, 투자에 몇 프로, 이렇게 자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가 갈수록 투자의 비중이 커지다 자산 포트폴리오가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최근에 보면 원래 계획한 투자금 이상으로 투자금을 늘리면서 적금 해약하고 또 연금 해약하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자산 포트폴리오가 박살이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걸로 돈을 벌었고 못 벌었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한번 무너진 사람들은 사회초년생 초심에 포트폴리오로 이제 못 돌아갑니다. 수익이 안 나는 데는 돈을 놔두질 못하는 거죠. 가장 힘든 저축을 해본 사람은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자산은 손 안 된다 생각하고 놔둘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산은 자신이 필요할 때 계획된 상황에 그때 역할을 해주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축은 저축 금액으로서 중요성보다는 습관과 절제 능력을 키우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산들이 저축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키워가는 자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1억 천금을 기대하고 큰돈 잃고 투자 시장을 떠났다 다시 돈 모아서 들어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건전하고 지속적인 투자로 투자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아 있으면서 수익을 계속 쌓아가기 위해서는 투자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와 꾸준한 저축 같은 그런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학습도 하고 실천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초라서 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듣기에 따라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꿰뚫어 보시는 분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체력 좋고 총 잘 쏜다고 뛰어난 군인이 아니듯이
투자에 관해서만 많이 알고 집중한다고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그 부분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